국제유가가 우리 시장 개장 전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도 이전 사망한 하메네이의 차남으로 선출됐다는 내용이 새롭게 업데이트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빠졌던 미국 증시에는 반영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소화하며 우리 시장은 하락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또 방어적인 전략을 통해서 선방했던 종목들을 추려내는 힌트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질지 전략적인 측면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프리마켓 시세 움직임인데요. 예상한 것처럼 분위기 좋지 못합니다. 낙폭이 궁금하셨을 텐데 지금 삼성전자가 7%의 하락입니다. 지난 주간으로 14% 빠졌거든요.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6% 낙폭을 키우며 17만 전자로 내려앉았고요. 지난주에 90만 원을 그래도 선방하나 싶었는데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86만 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으로 현대차는 7%의 낙폭으로 다시금 5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앉았고 지난주 금요일에 선방했던 2차 전지 쪽으로 본다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나란히 약세 흐름, 바이오 쪽도 지금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로봇은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와 관련해서 최대주주 이야기와 관련해서 지금 단독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으로 조금 더 타격이 큰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7%의 급락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선방합니다. 방산주 그리고 정유와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강세 움직임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6위부터 10위까지의 흐름도 점검하겠습니다. 살아남는 종목들이 거의 전무후무한데요. 그 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주 금요일에 10% 급등했고 애프터마켓까지 이 상승세가 유지가 됐었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상승 전환이 됐다는 점 유의미해 보입니다. 오늘 장중에 아래꼬리가 달리며 깊게 좀 시장 대비 선방하는 쪽은 어디가 될지가 또 중요한 힌트가 될 텐데요. 일단은 프리마켓 시세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1% 상승 전환됐습니다. 나머지 쪽은 약세입니다. 자, 지금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까지 볼 텐데요. 삼성전자 거래 동반한 급락, 에코프로 마찬가지로 거래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 지금 고유가와 관련해서 대명에너지가 18%의 급등, S-오일, SK이노베이션, GS 다 플러스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분위기 좋았었던 이 태양광과 관련해서도 고유가의 대체 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지금은 약세 전환됐지만 움직임 일단은 플러스 됐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상사 쪽으로도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7% 가깝게 급등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LNG와 관련해서 운임지수가 폭등하는 모습들 그리고 상사 쪽으로는 이와 관련돼서 트레이딩 수익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들 지금 남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로 돌아가서 상반된 등락을 잠시 비교하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금요일장 기준으로 봤을 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은 1% 넘게 조정,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9%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크게 빠지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이때는 국제 유가가 90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영향을 받았던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가 지난 금요일에 넘어서면서 4% 가깝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 흔들리자 가치 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 지수는 이란 전쟁 속에 마이너스 18%까지 주간 낙폭을 그려가다가 막판 주 후반에는 이를 만회하면서 결국 주간 단위로 마이너스 10%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비슷한 주간 낙폭을 길었었던 이 코스닥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3%까지 최종 주간 하락폭을 크게 줄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이같이 야간 선물 지수가 크게 빠지자 오늘장 하락이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내용들이 반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MSCI 한국지수 ETF, EWY 최근 흐름 많이들 주시하고 계실 텐데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상장된 한국의 ETF인 EWY는 이날 시장 금요일장 기준으로 상승으로 선방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시장을 강타했던 내용은 업데이트가 된 게 데이터 센터 확장 철회 내용, 고용 불안으로 S공포가 커졌다는 점, 블랙록의 사모대출 펀드의 환매 중단이 추가로 들렸고 무엇보다도 전쟁이 지속되면서 국제 유가가 90달러를 돌파한 것이 이번 전쟁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악재 속에서도 한국 ETF가 살아남았다는 점은 꽤나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번 주에 있을 코스닥 액티브 ETF 출범을 앞두고 지난주 금요일에 선방했던 중소형주 중심으로는 계속적으로 선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중 회복력 같이 따라가 보시죠.
지금 미국 시장에 그리고 조금 전 보신 그 두 차트에는 반영되지 않은 재료가 오늘 오전 발표가 됐는데요. 국제 유가 100달러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전쟁 속에서는 처음 도달한 유가고요. 우리가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랐던 100달러 시대까지 도달하는가. 이제는 100달러는 터치를 했고 이것이 얼마만큼 지속이 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은 일단 국제 유가 급등, 이것은 공급망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것이 또 이어져서 수입 물가를 자극해 인플레를 끌어올리고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경기 리세션까지 이어지면서 통화정책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를 자극했던 이슈들도 계속 우리가 따라가 봐야 하고요. 유가가 이렇게 오른 건 주간 단위로 봤을 때에도 유가 거래 시작됐던 1980년대 이후로 최대 주간 상승폭을 기록한 건데 단기간에 100달러까지 도달된 불안한 상황이고요. 업데이트된 재료가 무엇인가 봤더니 일단 오전에 새벽에 발표된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선출됐다는 내용이 로이터 통신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선출된 새 최고 지도자는 기존에 사망한 하메네이 이전 지도자죠. 차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란의 강경파를 이어갈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서방 노선을 계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90달러를 돌파한 유가, 이때만 하더라도 모스타바 이야기가 이 추측성으로 나오긴 했었지만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거든요. 이 소식이 반영되면서 한 차례 더 고점을 돌파하고 있다는 점, 조금은 이란과 미국의 경계에 섞인 갈등이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내용으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공격인데요. 지금 이란 우라늄 확보를 위해서 특수부대 투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무기 측면에서도 계속적으로 최강 무기들을 투입하겠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았던 지상군 투입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들도 지금 뉴스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 상황들이 갈등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고요.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이 지난주에 봉쇄가 됐잖아요.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이렇게 걸프만 유전국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조금씩 원유 생산을 감축하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러우 전쟁 때 당시에 보여줬었던 공급망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업데이트된 화학산업과 관련된 리포트들을 보면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커졌다라는 내용들도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그래서 이 국면 안에서 지킬 산업과 버릴 산업을 어떻게 추려야 하는가. 지난주에는 이렇게 유가가 상승을 보이자 여기에서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이런 매크로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전쟁 양상을 겪으며 한 주 동안의 시장 분위기도 관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힌트를 찾아보자라는 게 유진투자증권의 시각이고요. 맷집 추정을 위해서 1, 2월의 주가 상승폭, 그러니까 우리 시장 너무나 강하게 달렸던 이때 크게 올랐던 이 주가 상승폭과 지난주 충격에 따라 하락폭을 좀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상승폭 대비 하락폭이 덜했다. 그러니까 지난 주간 단위로 봤을 때 YTD 수익률을 많이 반납하지 않았거나 선방했던 종목들은 앞으로도 그 주도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맷집이 강할 산업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자면 상사 자본재, 여기에 방산 포함됩니다. 코스닥, 그리고 에너지, 여기에는 정유 그리고 석유 도소매 포함되고요. 건설, 증권, 반도체, IT 하드웨어를 포함한 2차 전지와 IT 가전이 지난주에 상승폭을 지킨 산업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호텔, 레저나 소프트웨어, 필수 소비, 유틸리티, 미디어 쪽은 올해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하거나 마이너스로 연간 하락으로 돌아선 산업이거든요. 제외하자. 그래서 이 중에서 주도력 지킬 산업으로 지금도 프리마켓 시세에 좋은 방산, 코스닥 에너지, 건설증권, 반도체, 자동차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여기에 포함이 됐으니까요. 액티브 ETF와 관련돼서 이번 주에도 선방한다면 오늘의 낙폭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봐야 할지도 잠시 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데이트가 돼서 간단하게만 보고요. 지금 방산, 드론 레이더, 보안, 그리고
정유가스 상사 관련한 종목들이 모두 다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러우 전쟁에서 봤듯이 그 다음 움직임으로 비료 그리고 요소 이런 공급망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도 눈여겨보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증권사에서는 고유가와 관련해서 신재생, 원전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변함없을 좋을 전력과 관련된 시각들도 그대로 가져가자라는 내용들 참고해 보시죠. 네, 방산까지만 보겠습니다. 업데이트된 재료인데요. 천궁2 지난주에 실전 투입됐잖아요.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실제 투입됐던 이 전쟁에서 방어, 요격률이 너무나 좋았어서 이와 관련된 경쟁력이 입증되자 지금 빠르게 좀 달라라는 요청들을 우리 쪽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UAE 측에서 보낸 수송기가 대구 공항에 도착을 했고 여기에는 뭐 발사대 여러 가지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무기체계 중에 유도탄부터 먼저 이송하기로 했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지금 중동 쪽으로 빠르게 천궁2와 관련된 수출이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방산주들도 금요일 날 올랐는데 방산업체들 무기 증산 합의 봤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고요. JP 모건 체이스에서는 한국의 방산주들 이 같은 국면에서 수출 경쟁력이 부각된다라는 내용들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IM증권에서 코츠 테크놀로지 주목하자라는 내용들도 전해졌어요. 여기에는 LIG 넥스원의 천궁2로 지난해부터 이제 수주가 들어갔던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코츠 테크놀로지도 수혜주다라는 내용들이 나온 만큼 오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주간 상승폭을 그려내고 있는 이 방산주들 변동성도 컸기 때문에 오늘장 전략은 잠시 후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리포트 내용은 정사은 앵커가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당일 핫 리포트를 통해서 시장의 힌트 더 면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이었죠. 유가가 결국 100달러 위에서의 흐름을 보이며 러우 전쟁 이후 다시 한번 유가 쇼크에 대한 우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인플레 우려까지 올라오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방어주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며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KB증권이 보고서를 내놓았는데요. 먼저 이러한 중동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미국 에너지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을 보여 수출 기대감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업스트림은 장기 계약이 많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봤을 때 유가가 이 현재 레벨을 지속된다면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다라고도 덧붙였고요. 여기에 또 LNG 선물 가격 그리고 미국 천연가스 가격 차이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영업 환경일 거라며 따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는 전략이 녹아 있었습니다. 반영될 흐름 한번 체크해 볼 테고요. 그리고 이러한 원유 가격 상승, 반사 수혜가 기대되는 쪽은 2차 전지에도 있었습니다. 대표 주자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오늘 다올투자증권에서는 27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리며 가정들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먼저 유가 상승에 따른 전기차 수요 개선으로 영업이익 개선을 기대한다라고 평가했고요. 26년 기점으로 헝가리 공장 가동으로 인해 외형 모멘텀 기대감을 그 첫 번째 근거로 제시했고 여기에 또 신규 모멘텀으로는 유럽 정책에 대한 반사수에 또 로봇 시장 개화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추세를 워낙 만들어 가고 있는 에코 쪽이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함께 주시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는 스터닝 밸류 리서치 센터에서 그린 광학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투자 의견 목표가를 산정하진 않았지만 반도체부터 우주 그리고 방산까지 동시다발적 수혜주다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먼저 국내 유일 황화 아연 국산화에 성공한 양산 기업으로 이 동사가 제작하는 광학 부품이 방산부터 디스플레이, 반도체 우주항공까지 들어간다고 하고요. 이로 인해서 인도그룹과 함께 또 MOU도 체결해 방산과 우주 분야로서의 확장 가능성, 기대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부터 또 방산 모멘텀까지 묻어난 만큼 오늘 시장에 대한 반영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늘 당일 아침에 나온 보고서로 시장 힌트 챙겨봤습니다. 양시장 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출발까지 5분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 호가는 5.6%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5,265선 출발, 코스닥은 1,098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덜 빠질 거로 예상됩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힘든 소식들이 업데이트가 됐고 특히 오늘 개장 직전에 나온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 일단 김태성 본부장님, 네. 지난 한 주 동안 이란 전쟁을 겪었던 증시고요. 이때 5천선은 지켜냈다. 이 정도가 보여줬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국제유가가 100달러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네. 주에 지켜줄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사실 이제 지수의 5,000포인트를 잘 지지해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시장의 체력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미증시의 기술적인 반등이 잇따라 줬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흐름이었는데 지금 주말 사이에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보여줬던 미국 증시의 반등 없이 우리나라 증시가 나홀로 개선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좀 낮아 보여요. 그렇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에 임할 때 상승할 때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습관이 좋지만 반대로 이렇게 조정이 시작이 되면 최악의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저는 포트폴리오에 집중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최악의 상황은 사실 지난주 저점이 한번 이탈될 가능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수들도 그렇지만 종목군들별로 지난주에 저점을 이탈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한 가지의 위험 요소는 뭐냐면 ETF를 통해서 매달려 있는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현상, 그것보다 더 위험한 건 신용, 미수, 레버리지를 통해 매수하셨던 분들에 대한 반대 매매 물량이 당일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시초와 시간대별로 나오는, 그래서 만약에 전저점이 이탈이 되면 그날보다는 그 다음날 혹은 그 다다음날까지 시장의 여파가 굉장히 커질 수 있으니까 이번 주는 전 저점의 지지 여부와 전저점 이탈 시에 그리고 이탈 이후 반등 시에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가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지 여부를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아니 그렇게 되면 다 올라오고 나서 우리가 접근하게 되는 것 아니야 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봤는데 공포감에 휩싸였을 때 그래도 매수할 수 있는 요소는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는 제가 잠시 후에 개장 이후에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는 게 상대적으로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요. 알겠습니다. 일단 전저점 지지 여부가 오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네요. 이충원 대표님, 지난주에 전쟁 관련 테마주들이 변동성이 위아래로 너무 컸었거든요. 근데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해서 다시 에너지주와 이 방산주들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 그 변동성을 감안해 봤을 때 그냥 관망하는 게 더 낫다고 보시는지. 일단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겠지만 일단 또 WTI가 급등을 하니 또 이제 LNG 쪽으로도 또 부각이 될 거고, 그럼 이 LNG 쪽으로는 또 조선 쪽으로도 봐야 되는데 그 해협을 통과를 못하니까 또 운임은 올라가고 보험료까지 올라간다라는 계속 복합적인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랑 좀 비교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시점에서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좀 단기적 트레이딩의 관점과 지금 시점에서는 대응의 영역이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는 한 6%, 코스닥은 5.3%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얼마나 좀 올려줄 수 있는지가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급등하는 종목들, 방산, 정유, 단기 트레이딩이라면 오늘 파는 게 맞을지는 시장 문 열리고 좀 볼게요. 삼성전자 8%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가는 조금 버텨주기를 바랍니다. 시장 문 열어보겠습니다.